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제 해운대구 조금 실거주자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좀 생활 권역별로 좀 선호하는 아파트 그 지역별 특징 이런 것들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좀 동별로 네.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기 전에 해운대 네. 전체 입지를 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대는 이제 구 면적 자체는 좀 넓은 편이지만 실제로 이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주거지역으로의 면적은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거지역은 이 수영강변과 이제 해운대 앞바다를 따라서 네. 길게 이어져 있고요. 동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중동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센터를 차지하는 부분은 이 우동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중동과 자동이 있고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재성동, 반여동이 있습니다. 물론 성정동과 반성동도 있긴 한데 성정동은 사실 주거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반성동은 사실 너무 위쪽에 올라가 있고 약간 좀 입지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눈다면 이제 우동을 하나로 묶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중동과 자동을 한 구역, 그리고 재성동과 반여동을 하나의 좀 같은 입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좀 순위를 매겨보자면 네. 당연히 이제 우동이 제일 1순위고요. 부산 내에서도 거의 원탑의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자동과 중동, 그리고 재성동과 반여동 순으로 사람들의 선호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동이 좋은 이유는 뭐 일자리, 그리고 상권, 자연환경, 학군, 이 모든 걸, 교통까지 모든 걸 갖춘 입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동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운대구에 이제 우동이 지금은 마린시티와 센텀시티가 들어오고부터 좀 입지가 좋아지긴 했지만 원래 기존에 해운대에 좋은 입지는 여기 신시가지, 해운대 신시가지 이제 신도시로 개발돼서 지어진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좋은 입지는 사실 이쪽이 좋은 입지였거든요. 그래서 네. 자동이 그러면서 다음 선호도가 높고요. 그리고 중동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선호도를 가름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LCT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나름 이제 바다뷰가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선호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재성동과 반여동이 있는데요. 재성동은 사실 일부는 센텀시티에 들어가고 일부는 센텀시티가 아니긴 한데 여기 중공업 지역도 있고 또 이 동해선 철길을 따라서 우측과 좌측이 확연히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좀 많이 좀 단절된 느낌이 있고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구획 지정이 잘 돼 있고 아파트들도 깔끔하게 들어서 있긴 하지만 해운대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해운대구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좀 단절된 느낌이 있죠. 네네. 오르막도 있고. 근데 네. 이게 딱 생활권이 딱 완벽하네요. 자동, 우동 같은 생활권이 봐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또 재성동, 반여동 또 같이 예. 봐주면 또 맞을 것 같고. 일부 재성동에서 좀 맞다 한 개만 저 약간 맞습니다. 센텀을 살짝 빼주면 예. 딱 맞을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동과 자동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해운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람들이 이 위에까지 사실 해운대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네. 그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리고 해운대의 실질적인 그 가장 좋은 입지, 시세를 이끌어주는 아파트들은 다 우동에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이제 구역별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동의 지도인데요. 우동은 이 동백역을 기준으로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입지가 제일 대표되는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위쪽으로는 이제 센텀시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만 일부 한두 개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 관광 상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은 이 마린시티와 마린시티 위쪽으로 동백역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장을 좀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편한 편인데 사실 이 우동은 대장이 어디라고 정확히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아파트별로 성향이 너무 다르거든요. 취향에 따라 이 아파트가 좋을 수도 있고 저 아파트가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취향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좀 대표되는 단지들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이 가장 선호되는 단지, 사람들이 좀
가장 선망하는 단지는 이 마린시티에 있는 단지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랜드마크 같이 이제 멋지게 들어서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면 이 마린시티를 가장 선호를 하는 편인데, 반면에 또 일반적인 아파트를 보면 이쪽에 있는 대우마리나라든가 경남마리나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죠. 평지고 여기서 가깝고 나름 입지가 무난하거든요. 학교도 가깝고 센텀시티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앞쪽에 마린시티 또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한 편이고요. 다만 이제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서 또 연식이 아쉬우면은 조금 입지적으로 좀 위쪽에 있어서 외딴 느낌이 있긴 하지만 나름 신축 브랜드인 해운대자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것 좀 너무 오래돼서 좀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해운대자이로 선택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고민하는 선택지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마린시티와 여기 있는 센텀시티의 주복을 어디서 살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맹구님은 어디를 더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저는 예전에 한 5년 더 전인가, 5년 전에 실거주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예. 저는 저기 센텀시티에 있는 역하고 붙어 있는 단지, 예. 거기 거주해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었어요. 제 예상이 좀 어느 정도 맹구님의 성향을 봤을 때 이제 센텀시티를 더 좋아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마린시티와 센텀시티는 이 취향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린시티의 최대 장점은 이제 바다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장점, 그리고 부산 어디서나 봐도 돋보이게 랜드마크처럼 들어서서 나 마린시티 살고 있어라는 게 뭔가 프라이드가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입지적으로 인프라, 내가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이 센텀시티에 있는 트럼프 월드라든가 월드마크 센텀이 당연히 입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또 홈플러스도 있고, 또 역도 가깝고, 나름 센텀시티 일자리도 바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학원들도 좀 네, 있고. 학원들도 이쪽 근처로 센텀시티 백스코 옆쪽으로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은 마린시티보다는 센텀시티에 있는 주복들이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정부에서 보면은 이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을 같이 옆에 끼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떠올려 보면은 전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이런 곳이 진짜 여기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앞으로 그 송도에 예. 송도에 이제 롯데 아울렛이랑 뭐 이랜드에서 하는 거랑 다 들어오면 거기는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 신세계백화점은 일단 기네스북에도 올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월드 센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지하로 연결된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홈플러스에서 장을 봐와서 그 카트를 우리 집 앞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산을 안 쓰고 그냥 서면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부동산 소장님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서울 사람들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그 부산 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딱 오자마자 우선은 마린시티부터 검토를 한다고 해요.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왜냐면 딱 봐도 마린시티가 좋아 보이니까 마린시티를 먼저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 마린시티를 계약을 하신다고 합니다. 실거주로 하는데, 살아보다 보니까 이 뷰는 물론 좋지만 불편한 점이 계속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가장 큰 불편한 점이 바로 이 해운대 도로, 해변도로의 교통체증인데요. 그것도 맞네요. 예, 이게 보통 거리가 길지 않은데, 보통 여기서 센텀시티 또는 수영구나 동래구 이쪽으로 다리 건너서 가려고 그러면 짧으면 3-40분, 길게 1시간까지도 체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검토되는 것이 이 센텀시티에 있는 주복으로 가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예, 좀 더 실용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 센텀시티, 그래도 뭔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시는 분, 그리고 자연환경, 난 뷰가 너무 좋아, 이런 부분들은 이 마린시티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린시티 안에서도 이 대표되는 단지가 이 해운대 아이파크와 두산 이브더 제니스가 있는데요. 이 두 단지도 선호도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해운대 아이파크가 이제 호텔처럼 멋있게 지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실거주자
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 두산 이브더 제니스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해요. 네. 그 이유는 일단은 학교도 조금 더 가깝고 네. 역에서도 조금 더 가깝고요. 그리고 홈플러스도 좀 더 가깝고 센터에 있고. 예, 그리고 이 해운대 아이파크하고 두산 이브더 제니스 자체 상가만 놓고 봤을 때 상권도 두산 이브더 제니스 상가가 좀 더 잘 돼 있고, 잘 돼 있고 활성화도 돼 있고, 반면에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기는 뭐하지만 이제 해운대 아이파크 상가는 요즘 좀 죽었다 이런 말씀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생활 편리성이 두산 이브더 제니스가 좋아서 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두산 이브더 제니스에 손을 들어주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또 해운대 아이파크는 또 해운대 아이파크만의 또 장점이 있고,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좀 막혀있는 부분이, 오션뷰를 봤을 때, 바다뷰를 봤을 때 막혀있는 부분이 있지만, 해운대 아이파크는 뻥 뚫려있는 뷰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만의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근데 진짜 가격은 좀 두산 이브더 제니스가 해운대 아이파크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은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수요가 두산 이브더 제니스에 더 몰리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올라오면 이제 대우마리나, 경남마리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동의 구축단지인데요. 경남하고 대우마리나. 예, 그럼 대우마리나하고 경남마리나 이 둘 중에서도 또 선택지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이치로 보면 이제 대우마리나가 여기 1차, 2차, 3차 이렇게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요. 1단지가 제일 좋죠. 홈플러스가 바로 앞에 있고 동백역이 또 가까이 있고 해서 좋긴 한데, 또 학교는 이쪽에 해강초가 있거든요. 네. 이쪽에 해강초가 있어가지고 학교만 보면은 경남마리나가 더 가까워가지고 네. 이런 부분 또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그 세대는 이 경남마리나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남마리나의 장점은 대우마리나에서는 아무래도 바다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다 막혀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경남마리나는 일부 이 앞쪽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요트 뷰가 나오거든요. 이게 또 강력하네. 해운대는 바다뷰 아니겠습니까? 강력하죠. 예, 그 부분이 차이가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실 이 경남마리나의 앞라인과 뒷라인의 시세 차이도 거의 한 1, 2억 가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뒷라인만 보면은 이제 대우마리나가 조금 시세가 앞서긴 하는데, 이 앞라인이 워낙 강력하게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경남마리나가 좀 앞서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구축단지다 보니까 또 재건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서 조금 속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려는 움직임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반면에 경남마리나는 아무래도 연식도 더 새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사업정을 봤을 때는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 1단지, 2단지가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정, 그리고 대지 지분 자체도 대우마리나가 더 좋기 때문에, 만약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경남마리나보다는 또 대우마리나를 선택지로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되는 단지 외에 조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관심 가져야 할 단지들이 있는데요. 어디죠? 바로 이 우동 1구역이 있는 3호가든. 네. 그리고 또 완전 반대편에 있는 우동 3구역, 이 두 곳입니다. 재개발. 예, 이곳은 재개발이고 이쪽은 재건축이죠. 네. 그래서 둘 다 지금 조합 설립 인가는 끝낸 상태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조금 더 속도가 빠른 쪽은 이제 우동 1구역이 있는 3호가든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재건축이 재개발보다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뭐 교통영향 평가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3호가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유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반면에 우동 3구역은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적이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계속 시공사도 변경이 되고, 원래는 프루지오하고 아이파크가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또 변경이 됐고, 또 입찰을 했는데 5차례 유찰이 되다가 결국에는 현대건설이 입찰이 돼서 DH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도 3호가든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건설사가 들어서냐 하면 아크로가 들어섭니다. 아크로 브랜드로. 사실 부산 최초로 아크로 브랜드가 시공사로 선정된 곳이 이 3호가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워낙 아크로 브랜드가 여기저기 지금 시공사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 여기에 아크로가 들어서고 이후에 여기 DH가 들어온다면은 약간
좌우로 이 쌍용이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어서면서 와 이거는 물론 마린시티의 입지에는 비할 게 못 되지만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대장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3호 가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평대가 꽤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트럼프월드에 사시는 이제 좀 고소득자들은 지금은 이제 트럼프월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만한데 가면 갈수록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신축에 대한 이제 대형 평수, 신축에 대한 좀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3호 가든 40평대를 노리고 재건축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동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좀 네.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으로 더 가서 중동과 자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동보다는 그래도 조금 심플하네요. 예. 딱 봐도. 예. 사실 우동 같은 경우에는 센텀시티는 원래 비행장작이었고 마린시티는 이제 메리지여가지고 기존에는 사실 뭐가 없었던 지역이었죠. 네. 그리고 해운대에서 좋은 입지는 이 자동이 사실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아닌데요. 왜냐면 신시가지로 부산에서 거의 신도시처럼 지어진 처음 시도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짓고 이쪽으로 많이 그 사람들이 주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깔끔하고 예전에 저희 사촌 누나도 저기에서 이제 학원을 차려가지고 예. 이사를 가서 운영하고 했었어요. 예, 예. 저도 가서 한번 구경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때의 느낌은 지금의 느낌이랑 완전 달랐어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저것만 예.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다 학교인데요. 네. 학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학원도 정말 학원도 이 가운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나름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학군지로 불리는 곳이고요. 물론 이제 예전에는 동래구 학군지가 유명하긴 했지만 최근 이 신시제까지 들어서부터는 이쪽으로도 이제 학군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여기서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단지가 이 지하철역에 있는 이 장산역. 장산역과 신해운대역 이 네. 근처에 있는 단지들 좀 눈여겨보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 대장이 되는 아파트는 여기 보이시는 해운대 KCC 스위첸입니다. 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아파트, 지금 자동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 KCC 스위첸 연식으로 2012년식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축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연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제일 신축이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좀 소형 평수가 많아요. 20평대가 많은 반면에 KCC는 대부분이 40평대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대형 평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해운대 KCC 스위첸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KCC 스위첸 주위를 보면은 중고등학교가 좀 붙어 있긴 한데 초등학교는 좀 거리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 5, 6분 거리긴 한데 여기 있는 이제 초등학교를 보낸 학부모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좀 크고 나면 각자 방도 줘야 되고 넓은 평수가 필요할 텐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선택지는 여기밖에 없겠구나. 중고등학교 바로 붙어 있기도 하고 네. 평수도 넓고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떠나서 이제 이 많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도 좀 선호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다 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가격도 고만고만하고 입지도 고만고만하고 여기가 사실 언덕이긴 하지만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약간 평지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연식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여기 가까운 것들이 조금 더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있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하목타운이라든가 그리고 벽산 이 아파트들이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해운대역, 신해운대역 근처로는 여기는 또 나름 그 당시에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LG 아파트, 삼성 아파트, 대림 아파트 이 브랜드 아파트들이 그래도 선호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LG 아파트들과 이 삼성 아파트 사이에 있는 학교들도 꽤 평이 괜찮아가지고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여기가 좀 조용하거든요. 단지가 또 깔끔하고 좀 조용해서 사람들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지만 아무래도 2호선 들어가는 곳이 조금 더 가격적으로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은 전체적으로 느낌이 조용하고 학교 보내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자체도 우동이 지금 워낙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소득층의 가족들은 여기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동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중동이 있는데요. 네.
중동은 사실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근데 저기는 포인트가 많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LCT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관심 가져야 할 아파트가 여기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그리고 레미안이 있고, 그리고 레미안 해운대에 있고, 중동 5구역. 이 정도를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쪽이 일단 이제 바다에서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바다뷰가 나오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물론 학교는 이제 학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동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바다에서 가깝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가깝고, 이게 좀 큰 장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LCT는 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좀 어렵다고 하면은, 이 힐스테이트 위브나 아니면 이제 레미안 해운대 이런 걸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힐스테이트 2부는 좀 지대 자체도 약간 언덕백에 길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르막이에요. 네, 오르막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대신에 오르막이라서 엄청 높아가지고 네. 뷰가 끝내주죠. 네. 그리고 만약에 좀 나는 그래도 평지가 좋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레미안 해운대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식도 그래도 2014년식이어가지고 네. 나름 이 해운대에서는 신축에 속하는 편이고요. 레미안 브랜드의 단지도 깔끔하게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학교도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선호될 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지금 중동 5구역이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이제 여기도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는 아직 시공사가 선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아크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이하고 아크로가 지금 경쟁을 붙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뭐 자이가 들어오든 아크로가 들어오든 어쨌든 프리미엄 단지로 들어설 것 같고요. 네. 이 중동 5구역도 나름 평지에 있고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여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쪽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대장이 될 수 있겠는데 얘가 이 좋은 게 들어오면은 덩달아서 이 레미안 해운대도 인프라가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겠다 싶어요. 이 레미안 해운대 단점이 지금 옆에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주택가가 있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네. 여기 만약 아크로나 자이 브랜드가 들어온다면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어우러지겠네요. 전체적인 여기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저는 네. 여기가 이제 NC백화점도 있고 오피스텔도 여기 꽤 많고 사실 좀 상가가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학원가가 섞여 있는데 요 위쪽에는 준주거로 돼 있어가지고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상권만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또 장점이더라고요.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층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뷰도 나와서 월세를 받더라도 아예 연세를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단지더라고요. 그래서 레미안이랑은 완전 성격이 다르죠. LCT도 완전 다르고. 근데 그렇죠. LCT는 잘 알겠지만 또 아파트도 있고 레지던스도 두 개가 있어가지고 또 그 차이도 확실히 있다는 거 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CT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거래 자체는 많이 되지는 않긴 한데 최근에는 뭐 시세가 한 10억 정도는 그래도 매물이 나오는 기준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가격이긴 하고요. 그 지금 말씀해주신 레지던스가 이제 생활형 숙박 생숙이다 보니까 사실 거래 자체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좀 쉽지 않기도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재성동과 반여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재성동이 아래쪽에 있고요. 반여동이 그 위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재성동은 또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좀 잘라고 또 이렇게 옆으로 좀 잘라야 되는데요. 이 동해선이 지나가는 라인이 이게 지상철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동네를 단절시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다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좀 지금 환경이 아파트 단지보다는 좀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좀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또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가 또 지금은 이제 여기 원래 한진 CI 부지였고 여기는 지금 또 CY 부지. 그 한진 그 물류 부지 이런 곳이었고요. 여기도 지금 뭐 해운대 구청이 들어온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약간 비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좀 휑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더샵 센텀 파크가 1차, 2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센텀시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입지적으로 괜찮다. 그래도 주거지역으로 괜찮긴 한데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무래도 해운대 중심에서도 멀어지고 그나마 여기서는 이제 센텀시티를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가 그 지산들이 모여 있거든요. 오피스 건물도 많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데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일자리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더샵 센텀파크도 1차, 2차가 있는데요.
1차, 2차도 가격 차이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1차 같은 경우에 수영감규가 나오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감규 이런 뷰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1차를 거주를 하고요. 근데 그래도 여기 학교 가깝고 나는 그래도 역 가까운 게 좋다 이런 분들은 2차를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차이에 따라 선호도는 있을 수 있겠고요. 이 해운대 센터 입한한 세상이 있긴 한데 여기도 다 지금 센텀, 이름에 센텀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센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센텀은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셔서 여기를 좀 거주지로 많이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보면 센텀, 중센텀 고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센텀 초 이렇게 있는데 센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고와 더불어서 이제 부산에서 의대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서도 하나라서요. 예,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조그만 육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여기를 가면은 이 강변을 좀 더 즐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장점인 것 예. 같기는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지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데 여기 나중에 진짜 뭐 해운대 구청 들어오고 여기도 부지가 개발되고 하면 이게 조금 더 연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보면 도로가 제대로 연결 안 되는데 그 도로가 뚫리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느낌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개발 부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웨이브시티라는 이제 개발 부지 개발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내님 말씀대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후에 이제 개발이 다 되고 나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오면 반여동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반여동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여동을 해운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이 큰 해운대 해변로 또 양목 8차선 도로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맞아요. 지상체도 지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해운대라는 느낌은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동네 자체는 꽤 대형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구역도 나름 그래도 깔끔하게 들어서 있어가지고 엄청 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좀 주거 환경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대표되는 단지는 해운대 센텀 꿈의 그린인데요. 대단지에 학교도 끼고 있고 마트도 뭐 멀지 않고 또 그 역에서도 도보 가는 거리에 있어가지고 가장 선호되는 단지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아시아 성촌이 있는데 여기도 연식이 조금 오래됐고 뭐 여기서 좀 멀긴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가까운 편이고요. 워낙 대단지고 전체적으로 평지 약간 오르막이 살짝 있긴 하지만 약간 평지 입지여가지고 주거 환경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좀 변화 사항도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제일 최근에 2022년식 KCC 수익체인이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는 입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SK뷰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좀 사실 입지가 좀 아쉽습니다. 학교가 멀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반여 3구역들이 3-1, 3구역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재건축. 예, 재건축으로. 여기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도 끝난 상태고 시공사도 이미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여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편한 세상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반여 3-1구역은 힐스테이트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여기 지금 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전반적으로 다 인프라가 좋아지고 나름 해운대에 얼마 있지 않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여기도 저 위쪽이랑 또 느낌 또 느낌 다르겠네요. 예, 많이 여기도 다르죠. 최대한 해운대랑 가까울수록 좋다. 네, 해운대를 가까울수록 좋죠. 네. 예. 야, 몇 개 안 되는 곳이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한번 해운대를 싹 훑어봤는데요. 네. 맹구님 원픽 한번 골라주셔야죠. 이거 진짜 어렵다. 일단은 우동에서 선택하고 싶고요. 선택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마린시티냐 센텀이냐 저는 상권 가까운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센텀시티 대형 평수 선택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월드. 그것도 괜찮고 옆에 대우도 나쁘지는 않고요. 예. 네. 그럼 저 한 개 더 좀 질문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좌측에 3호 가든 우측에 그러니까 좌측에 아크로 우측에 DH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님? 어렵긴 한데요. 지금도 해운대역 쪽에 사실은 주상복합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평당가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우동 3구역도 옆에 학교가 너무 가깝고 좋고 아까 해리담길하고 상권이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느낌이 괜찮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야, 근데 저쪽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 와, 초품화에다가 그쵸. 상권도 좀 걸어가면 네. 되고 용호 상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가 아니라 둘 다 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향후 좀 더 속도가 빠른 쪽에 좀 사람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뭐 무난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희 오늘 또 해운대구 또 재밌게 또 살펴봤는데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또 관심 있는 지역 있으면 댓글 또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집중 분석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